여러분 모두가 합격의 영광을 안을 때까지 가정과학을 담당하게 될 공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제 1강 인간 발달과 인간관계부터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동 발달의 원리를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아동 발달의 원리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순서성이라고 합니다. 순서성. 순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그 다음에 전체에서 세부로 발달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발달할 때 보면은 위에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머리를 가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발달한다. 그러면 중심에서 말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팔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팔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하는 과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전체에서 세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운동에서 큰 동작에서 작은 동작, 즉 작은 운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팔을 허우적거리고 뭐 젓가락을 우리가 이제 짚는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차츰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먹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러한 작은 운동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순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달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인데 여기에서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발달은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달의 과정은 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동 발달의 원리의 네 가지를 보면 물론 그 이외의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요 네 가지 순서성이라든가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고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발달의 영역은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개인적인 그 발달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발달의 영향 요인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유전에 의한 그 영향을 받고요.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성숙론이라고 부릅니다. 성숙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경의 영향을 받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환경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유전인자 또는 여러 가지 생물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선천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나
훈련 과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다시 말하면 후천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천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이렇게 유전과 환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이나 환경이 별도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은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아동 발달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동 발달의 특성. 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성. 이 기초성이라는 것은 우리 유아기 발달이 우리가 기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초가 된다라는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누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한 단계의 발달 그 결손이 생기게 되면 더 큰 결손을 초래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숫자를 익히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누적이 돼서 계산 능력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특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적기성. 적기성이라는 것은 단계마다 발달 과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역성이 되겠습니다. 불가역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발달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발달의 특성에는 기초성, 누적성, 적기성, 불가역성. 과거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누적성으로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인간 발달 단계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태학이라고 그러죠. 요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에서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이 이루어져서 수정에서 우리가 이제 출산까지를 우리가 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약 40주를 얘기하죠. 약 40주. 이제 어른들이 이제 대부분 어머니들이 얘기할 때 우리 이제 그 아이의 그 10달 과정을 이제 어머니 뱃속에 10달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 태아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구별을 하면은 세 가지 단계로 또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배란기라고 그래요. 요 배란기라고 하는 것은 수정 후 2주간을 우리가 배란기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 단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되는 요 과정을 우리는 배란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배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배학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착상 후 6주간을 우리가 배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 그 태아의 신체 각 부분이 형성되는 시기죠. 착상 후 6주간에는 이제 신체 각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 시기에 입은 손상은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